오늘 기자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석기 씨 사건도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이것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예. 민주당 등 야권은 증거가 조작됐다. 국정원이 그 증거 조작의 몸통이고 검찰도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고 예. 새누리당은 사실부터 밝히고 얘기를 해라.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러느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난리를 치더니 결국 무죄로 끝나지 않았냐라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탈북자 출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간첩 임무를 부여받고 나왔는데 예. 그 증거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국경을 넘나든 기록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검찰에서 화룡시 공안국 삼합 변방 검사창에 기록들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예. 중국 영사부의 변호인 측에서 이게 맞는지 좀 따져봐 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보냈더니 중국 영사부에서는 세 건 모두 기록이 위조된 거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 중국 영사부가 위조다. 중국 기관의 문서와 도장을 어떻게 위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형사 범죄이다. 중국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조사할 테니 오히려 한국 정부가 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일이 터져 나왔는데 뭐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공방이 일고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청에 간첩이 근무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 놀랄 노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이거는 뭐 당연히 파고들어야 되고 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큰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 주장대로 만약 그게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 이건 더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다음에 무죄로 밝혀진 간첩 사건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민족일보 사건 5.16 쿠데타 직후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북한 자금 받아서 친북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사형과 징역형을 당했습니다. 1961년 사건이죠. 예. 52년 만이 지난해 누명을 벗은 편집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에서 유학 중인 학생과 지식인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23명한테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 씨, 화가 이응로 씨가 여기에 다 연루가 돼서 충격을 줬던 건데 예. 사실은 6.8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따른 국민들의 규탄 시위를 어떻게든 누르고 따돌리기 위해서 실체를 왜곡한 과장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었죠. 예. 뭐 관련자들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도 했다. 또 대법원이 사건 일부에 대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이라면서 되돌려보내니까 중앙정보부가 예산 100만 원을 급히 세워서 판사 검사 매수에 나서려고 했던 계획서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예. 실제로 돈이 건네지고 했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간부가 판사를 만나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졸라댄 사실도 밝혀졌고 그렇군요. 문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죠? 1974년 사건이죠. 예. 뭐 문학 교수와 소설가 등이 개헌 지지 성명 등을 발표했는데 보안사가 나서 가지고 문인 5명이 간첩단이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35년이 지나서 2009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된 수사 결과를 언론에 알린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불법 연행했고 장기간 영장 없이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그나마 현대사의 기록으로 남은 잘 알려진 사건들이죠. 뭐 안 알려진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아니거나 대규모가 아니어서 묻힌 채로 지나간 사건들도 많단 말씀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강해철 씨 사건. 예. 15살이던 75년에 일본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밀항을 했어요. 거기서 그냥 학교 다니고 조총연기 학교를 다녔죠. 물론. 예. 뭐 취직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일본 경찰에 잡혀갖고 다시 한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너 혹시 간첩 아니냐고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86년 경찰 대공부실에 끌려가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85일간 폭행, 협박, 고문을 못 이겨서 네, 제가 간첩 맞습니다. 허위 자백을 하고 13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무죄임이 밝혀지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27살 났던 청년이었는데 40살이 돼서 감옥에서 나왔죠. 예, 예. 아기는 어린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양육이 되었고 가정은 풍비박산 났고 그랬던 거죠. 또 김기삼 씨라고 한국전력에 있었습니다. 예. 1980년 12월 안기부 광주군실로 끌려갔어요. 80년 예. 서슬퍼럴 때네요. 너 전기 검침하러 다니면서 남측의 정보를 수집했지. 그래서 북한에 넘기려고 지금 머릿속에 잔뜩 외우고 있지. 왜냐하면 뭐 기록해놓은 그 자료가 안 나오니까 예. 너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붙인 거죠. 52일간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자백으로 역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예. 누명을 벗는데 걸린 세월은 29년. 29년. 또 간첩으로 몰아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건들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죠? 1971년 9월 전남 여수에서 갑자기 그 마을 부면장 김익환 씨 집에 수사기관원들이 들이닥쳐서 재수 씨 조카 딸을 끌고 갔습니다. 예, 김익환 씨도 끌려갔고 일주일 넘게 몽둥이로 맞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20대의 조카 딸은 몸에 아무것도 입지 못하게 한 채 성적인 학대까지 당하고 아저씨하고 너하고 간첩행위를 한 걸 인정하면 옷을 주마. 이렇게 이제 종용을 당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미안하다 야 진범이 잡혀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20대 조카 딸은 평생 대인기피증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어부였던 임모 씨는요. 새들 살던 집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예. 집주인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돼서 2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너는 아니구나 하고 풀려났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숨졌죠.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미 정리가 된 사건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총 정리를 해 주셨는데 쭉 조사하다 보니까 글쎄요.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28번까지는 제가 조사를 했는데 28번이요? 얼마나 더 있는지는 뭐 밝혀봐야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두운 과거사였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권의 성격과 검찰, 경찰, 정보기관을 합친 범공안 세력이 뭔가 권력에 따른 구조적인 결합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지적이 돼야 되는 거죠. 대법원 자료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구속기소는 한 30건까지 떨어졌었어요. 1년에. 2006년이죠.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에 98건까지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해 2013년에는 102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공안 세력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결합해 나가고 서로 공존해 나가느냐 하는 이 구조가 위험한 거죠. 사회가 이념 대결로 치달으면서 집권 세력이 이런 사회 분위기를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권의 어떤 토양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정치 권력과 공안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 것들을 유의해서 물론 간첩을 잡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은 무죄가 나왔고 2심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낸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게 의혹이 터져나온 지금 겁니다. 나온 상황.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과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